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내분비샘 부신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 영어로는 어드레날 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신장에 부속품처럼 붙어있는, 즉 콩팥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이 부신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좌우대칭으로 양쪽에 있으니까 부신도 두 군데에 있겠죠. 부신은 그 부신의 단면을 잘라봤을 때 부신 겉질과 부신 속질로 나뉘어지고, 부신 겉질과 속질에서 모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부신 겉질에서는 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당질 코르티코이드, 두 번째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글루코라는 말은 포장과 관련된 말이고, 코르티코이드는 이 코르티라는 말이 겉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이드는 스테로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 첫 번째 예인 당질 코르티코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능은 첫 번째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근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손실을 유도합니다. 이건 조금 안 좋은 기능으로 보이죠. 세 번째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이나 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르는 피부 연고를 보면 주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제제로 만든 연고들이 많습니다. 즉 스테로이드성 연고라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즉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단식 등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뇌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간뇌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호르몬을 흘려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ACTH는 혈관을 타고 부신 겉질에 도달합니다. 이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해서 혈당을 올려주게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혈당을 다소 올려주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과량으로 분비되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다시 간뇌 시상업으로 돌아가서 이 ACTH의 분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데, 즉 음성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으로 부신 겉질 호르몬 두 번째 호르몬 보겠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의 약자입니다. 미네랄로는 이 미네랄의 말이 무기염료를 말하는 겁니다. 무기질. 그 중에서도 나트륨과 관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상하부 통제가 약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상하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고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뜻에서 시상하부 통제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콩팥의 원위세뇨관에 작용합니다. 즉 표적기관이 콩팥이란 말이죠. 원위세뇨관에 작용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하고 칼륨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때 나트륨을 재흡수했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다소 증가하겠죠. 그래서 혈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동등한 그 농도로 버리게 되면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나트륨을 재흡수할 때는 한 번에 세 분자의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그리고 분비되는 칼륨은 두 분자의 칼륨을 분비하기 때문에, 즉 이 두 개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흡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의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혈장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덩달아 물이 재흡수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겠죠. 자, 세 번째로 부신 겉질에서는 성호르몬도 소량 분비됩니다. 그래서 남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그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이렇게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신 속질을 보겠습니다.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의 절후신경과 똑같은 신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부신 속질은 신경세포입니다. 교감신경의 절후신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다시피 교감신경의 절후신경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방출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부신이 어드레날 글랜드이고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어드레날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혈당이 살짝 올라가겠죠. 이것이 간뇌시상하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간뇌시상하부에서는 이자의 베타세포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첫 번째로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살짝 내려가겠죠.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었기 때문에 혈당이 살짝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혈당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능을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세포로 가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흡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인슐린은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이것을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 말이 끊기는 이유는 선생님이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첨부 파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옆에 지금 써져 있지 않는데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진다는 것 꼭 한번 더 강조해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혈당이 떨어졌을 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혈당이 올라갔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류는 배 부른 경우보다는 배 고픈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혈당이 떨어지면 간뇌시상하부로 자극을 주게 되고 간뇌시상하부에서는 이자의 알파세포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아까 보았던 인슐린의 반대 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살짝 이 분해가 되고 포도당은 간으로부터 방출될 거기 때문에 혈당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두 번째로 간뇌시상하부에서는 부신속질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신속질에서는 아까 보았다시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아드레날린은 글루카곤과 똑같은 반응을 한번 더 부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되겠죠.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이 과정뿐만 아니라 동공을 확장시키고 심박을
심박을 촉진시키고 호흡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즉 긴장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긴장 상태로 인체를 바꾸어 놓은 다음에 먹이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골격근 주변의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 결과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운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당이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혈당이 떨어졌을 때 세 번째로 이 반응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위에서 봤던 것들은 밥을 한두 끼 굶었을 때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식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간내시 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시 ACTH를 분비하면서 ACTH가 부신 겉질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는 아까 보았다시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을 분해하고 근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몸이 마른 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분해 산물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올립니다. 지금 혈당이 떨어졌을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혈당을 올려야겠죠. 그런데 지방이 분해되고 근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몸이 바짝 마른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혈당은 뇌에 공급되어서 사람을 죽지 않고 살려두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근단백질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식 다이어트 이후에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지금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많은 음식물들을 소비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겠죠. 이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경로의 혈당 조절 반응을 보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생략한 부분, 이 화살표들 있죠. 이 화살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당이 높아졌을 때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자의 베타세포로 명령을 내릴 때는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비된다.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내시상하부에서 이자의 알파세포로 자극을 줄 때는 그리고 부신속지로 자극을 줄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주어진다는 것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신속지로 갈 때는 이 교감신경은 절전뉴런에 해당하겠죠. 절전뉴런만 자극을 주고 부신속질이 절후뉴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CRH라는 호르몬입니다. CRH.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혈압 조절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서에서는 혈압이란 말은 잘 등장하지 않고 혈장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혈압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보면은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장 삼투압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혈장 삼투압이 쉽게 말하면 혈액의 농도라고 했죠. 그런데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혈액 속으로 물의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혈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알고 혈압 조절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위험한 상황은 혈압이 떨어질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혈압이 떨어지는 과정은 그 혈액량의 부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다출혈이나 이런 것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보면 혈압이 떨어지면 먼저
여러 가지의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부신 겉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이 생략된 몇 가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신장의 원위세뇨관에 있는 혈압 감지 세포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의 원위세뇨관에서 안지오텐신 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안지오텐신 1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안지오텐신 2라는 호르몬이 다시 분비가 되고, 이 안지오텐신 2가 부신 겉질로 가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표적기관이 신장이라고 했죠.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략된 과정 중에 간내 시상하부를 다시 자극을 하게 되고,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ADH, 즉 항인용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ADH 둘 다 배웠기 때문에 이 혈압 조절을 지금 논할 수 있는 겁니다. ADH가 분비되면은 콩팥에 가서 물을 재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나트륨도 재흡수했고 물도 재흡수했기 때문에 농도를 맞춰가면서 혈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수분만 재흡수된다면 혈장 삼투압, 즉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과 수분을 동시에 재흡수함으로써 혈액의 삼투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혈장 삼투압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음식물을 짜게 먹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간내 시상하부로 바로 자극을 주게 되고, 즉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혈장 삼투압을 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후엽을 통한 단독 경로로서 ADH가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물만 재흡수되면서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감소할 경우, 즉 물을 많이 마셨거나 너무 싱겁게 먹은 경우에는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후엽을 통해서 ADH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DH 분비를 억제하게 되니까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혈압이 떨어질 때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와 ADH가 동시에 분비되는 경로를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짜게 먹었을 때 ADH만 단독으로 분비가 되는 과정, 두 번째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싱겁게 먹었을 때 단독으로 ADH 분비 억제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 시의 삼투압 변화인데 아직까지는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고 땀이 많이 납니다. 즉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운동 후에 물을 안 마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손실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자꾸 보충하려는 그러한 그 호르몬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즉 ADH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양이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에 손실되는 양을 막으면서 혈액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즉 소변량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운동할 때는 혈압이 상승했지만 운동 후에는 혈압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ADH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우리 이 항상성 단원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첫 번째로 아까 보았던 혈당 조절,
그리고 혈압 조절,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이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자, 체온 조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체온 조절의 중추도 여전히 간내시상하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울 때는 간내시상하부에서 세 가지 경로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골격근에 가서 골격근의 떨림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골격근은 체성신경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의적인 운동에 관여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간내시상하부가 중추이기 때문에 반사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간내 반사 과정으로 골격근의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덜덜 떨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피하 혈관이 수축하고 땀 분비가 억제되고 잇모근이 서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체온을 안 뺏기려는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력이 좀 이상하죠. 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로 호르몬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전에 배웠던 티록신이라든지 아드레날린, 부의속제에서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체온을 올리게 되는데, 이 골격근의 떨림은 열을 발생시키겠죠. 반면에 피하혈관 수축에서 최대한 그 말단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고 땀 부비를 억제하고 털을 세움으로써 이것은 열을 발생시킨다기보다는 뺏기는 열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열 발산이 억제되고 아드레날린과 티록신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추울 때 체온을 올리기 위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더울 때는 조금 특이합니다. 더울 때는 첫 번째로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이때 보았던 반응과 반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원래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더울 때는 이상하게 아세틸콜린이 많이 발견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직까지 알 수 없어서 이 과정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시험에 나올지 몰라도 요 교감신경을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최대한 혈중 포당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의 연료를 소비시킴으로써 더 이상 소비되지 않게끔, 즉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자, 마지막 내분비샘, 생식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에서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2차 성징 때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남성화를 일으키고 성장판을 닫아주고 정자 생산을 도와줍니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난소에서 두 가지 호르몬들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그 굴곡진 몸매를 만들어주고 여전히 성장판을 닫고 자궁벽을 두껍게 해줍니다. 이 자궁벽을 두껍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자궁벽을 두껍게 해서 언제든지 아기가 착상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데, 달리 말하면은 두꺼워진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난자가 성숙되는 것을 막아서 배란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고농도로 유지되다가, 여기 보면은 이 회색이 에스트로겐이고 보라색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이 고농도로 유지되던 두 호르몬들이 갑자기 감소하면은 이때 맨스, 뭐냐면 월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맨스가 일어나면서 두꺼워졌던 자궁벽이 흘러내리는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일어납니다. 이거를 맨스츄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줄여서 맨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생리 또는 월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성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바쁘게 달려왔는데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